지금 명태균 리스트로 이준석과 천하람 의원의 민심이 나락으로 떨어진 와중에 안철수 의원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힘당 내 치킨게임에 정치판이 갈수록 재미있어지는데요. 김건희 공천 개입 핵심 인물 명태균에게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국힘당 정치인 최소 4명이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과 엮여 있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변하는 검사들이 재판에서 얼마나 억지를 부렸는지 참다 이제는 판사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들고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해당 소식까지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온 정치 브로커 같은 인물임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국힘당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조작해달라고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김영선 정치자금 2,824만 원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토마토에서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현금 계좌이체로 제공했다는 녹취가 나온 와중에 또 다른 돈거래 흐름이 파악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김영선 말고 다른 국힘당 경남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썼다는 보도가 터졌습니다. 줄줄이 소세지 마냥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김영선뿐만 아니라 국힘당 경남권 정치인 최소 4명의 전현직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정치인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김성태 전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용역비로 총 2,960만 원가량을, 박완수 경남지사는 명 씨가 운영한 시사경남에 660만 원을, 그리고 강기훈 전 국힘당 의원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6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친윤계 실세로 알려져 있고 현재 정무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힘당 의원 또한 여론조사비로 748만 원을 지불했다고 보도됐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이 정도고 앞으로 어디까지 터져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명태균 씨와 얽힌 국힘당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는데요. 국힘당 해체설까지 나와도 안 이상할 정도인데 과연 검찰은 정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보도가 계속 이어질 텐데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떠들썩했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도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안철수와 명태균의 치킨게임이 또 한 번 시작됩니다. 당시 명태균 씨가 안철수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안철수 측이나 당시 후보 단일화를 주관했던 장제원, 이태규 측은 명태균을 모른다고 했고 이후 안철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진행자가 명태균 씨를 아냐고 묻자 안철수는 명태균은 모르고 명태는 안다라며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자 명태균 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안철수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며 안철수 의원님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라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준석 삽질 사진에 이어 안철수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며 저격을 한 것이죠. 거기다 노컷 뉴스의 이정주 기자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가 별명이 영남 드루킹이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의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당시 경선 후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던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에게 약간의 앙금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와 윤석열 후보 캠프를 오가며 윤석열과 홍준표 간의 갈등을 없애고 화합시킨 것이 바로 명태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힘에서 모른 척하고는 있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명태균의 파워가 강력했고 이제 그 폭탄이 얼마나 크게 터질지는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이준석과 안철수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도 명태균을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앙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거침없이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오늘 또 한 번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또 반복해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검찰을 향해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준비한 PPT와 함께 공소사실 요지를 읽던 도중 신 전 위원장이 과거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혐의로 받았던 2차례 처벌 전력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의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있었나 처음 듣는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에 안 써있는 공소사실 요지에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공산당 프레임 등 공소장에 없는 내용을 계속 언급하자 재판부는 다시 한번 진술을 중단시켰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진술 상황에서 주객이 전도되고 공소장을 변경했는데도 요지는 과거 공소장 기준으로 설명하는 듯 하다라고 또 한 번 언급했는데요. 또 오늘은 공소사실 요지를 그냥 들으려고 왔는데 듣기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 기일 동안 재판부가 이게 맞다고 했으면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20분간 휴정하며 검찰의 PPT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자료 검토를 끝낸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는 빼고 PPT에만 넣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원칙대로 공소장을 낭독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 PPT를 준비해 내일 오전에 다시 재판하자고 검찰에 제안했고 결국 검찰은 5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그대로 읽으며 공소사실 요지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죠.